도미넌스가 좀 한 60에서 야. 60까지는 못 갈 수도 있는데 60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만약 그게 60이라고 하면 60대까지는 비트코인을 모으다가 그때 이제 살아남은 알트로 딱 갈아타서 알트에서 한 번 더 그렇죠. 이제 수익을 거두고 이때 떨어졌을 때 조금 음. 뒤늦게 타더라도 타더라도. 순환매로 가거든요. 아. 그러면은 농담으로 알트코인 중에 순환매. 예. 아. 그러니까 농담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트 어. 상승장 가면은 음. 이걸 왜 샀냐? 음. 이유가 어제 안 올랐어. 어. 아 진짜로 실제로 그런 경우도 아, 많아요. 그럼 다음날 올라요? 예. 왜냐면 그렇구나. 주식도 보시면은 음. 전체 시장에 어디 하나가 올라가고 나면은 돈이 많으니까 여기 이제 팔고 다른 데 섹터로 옮겨가잖아요. 대세 상승일 때. 그러기 때문에 항상 알트는 나중에 사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그리고 알트코인 종류도 엄청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살아남을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아마 내년에 또 새로운 나중에 코인들 나올 수도 있고. 진짜 불장 한번 오시면 그때 네. 알트도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살아남은 근데- 알트 중에 맨날 비트코인 얘기만 하셔가지고. 근데 알트는 좀 조심스러운 게 종목 어. 추천처럼 될 수도 있어갖고 일단은 그러니까 나중에 뭐 불장 끝날 때. 그러니까 불장 끝날 때가 아니라 비트 많이 올랐을 그러니까 때. 그 얘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알트를 슬슬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을 시기가 되면은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은 제가 도미넌스 차트를 갖고 온 이유는 도미넌스가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 하락을 떠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매집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왜 알트코인을 나중에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미넌스 차트가 가장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서 요걸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 한 가지 궁금한 네. 게 요 반감기 네. 요거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네. 게 그 반감기가 내년 4월인가요? 지금 이제 어제 뉴스에 제가 그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해시율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데 3월에서 5월 사이에요. 그리고 반감기 차트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반감기 이후에 한번 하락했어요. 이게 봉이 되게 작아 보이는데 한 이때도 한 30%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보면은 반감기 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반감기 전후를 기준으로 한번 빠져요.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감기가 내년 3월에서 5월이면은 경기 침체가 만약에 하반기 올해 저는 하반기나 하반기. 내년 초 늦어지면 내년 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시기랑도 좀 맞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감기 정고점 근처에서 왔다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 올라가도 20%씩은 계속 빠져요. 여기 빨간 색깔 봉들 보이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되게 작아 보이는데 20-30%씩 빠져요. 그렇구나. 심하면 한 40%까지도 빠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점에서 샀으면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걱정은 안 하는데 지금은 요 밑에 라인들이거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엄청 변동성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멘탈을 잘 잡고 꾸준히 매집을 해야 되는 거고 내년 이후에는 솔직히 말하면은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 사놨으면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 반감기가 네. 좀 이제 많이 노출이 돼서 네. 좀 일찍 올 수 있다 이런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한 6개월 일찍. 그래서 뭐 반감기는 일찍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감기 효과. 효과. 그래서 내년 초, 막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반감기대로 갈까? 라는 말이 되게 많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 오래 되신 분들도 그런 회의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아세요라고 하면 몇 명이 알까요? 아니 지금 냉정하게. 그러게요. 잘 모를 것 같으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암호화폐 관심 있고 투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 시총에서 1%도 안 돼요 지금. 지식의 저주에 갇힌 거구나.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우리는 다 알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똑같이 돼?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돼? 안 될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럴 수 있겠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하나 이유는 기관들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는 이 반감기는 다음 상승장 이후에는 거의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기관들이 조정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고 하기 때문에 반감기 이슈가 물론 계속 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반감기가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이 드는 거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반감기가 똑같이 작동할지 안 할지에 대한 고민보다 차라리 비트코인 반감기가 그대로 따라간다는 조건으로 놔야지 승률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야, 지금 그래도 이게 변동성이 네. 상당히 크잖아요. 주식에 비하면. 엄청 크죠. 엄청 크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기회는 있는 거고 네. 또 보실 때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셨으니까 그런 멘탈과 어떻게 보면 마인드를 잡으실 네. 수 있는 힘이 다른 상대적으로 있으신 그쵸. 거고 앞으로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자주 불러주시면 네. 뭐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네. 지금 이런 분석 같은 경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 좀 오래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저거 별거 아닌데 뭐 와서 얘기를 해라고 하는데 그래요? 왜냐면 제가 봐도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웅달책방 거기 보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제 막 코인을 접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느낌이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많아졌는데 일단 올라가니까 많아진 거고 다시 가격 한 2만 불 떨어지면은 그래 비트코인은 사기야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통 금융 기관이 들어오고 본인들이 홍보를 이제 할 거예요. 그러기 그 전까지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들어는 봤는데 뭔진 모르겠고 그렇죠. 사기라는 이미지도 아직도 강하고 그렇죠. 알아도 사는 네. 홍보는 또 못할 수도 있고 네. 마이를 못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4년 주기는 그래도 보면서 사이클대로 움직일 거고 실제로 움직였어요 비슷하게. 요거를 한번 보시면 예. 제가 이게 반감기 차트를 그때 분석을 한 건데 여기서 고점 대비 올라가고 85% 빠졌거든요. 86% 빠지고 84%가 빠지고 그 다음에 77% 빠졌었거든요. 예. 5배, 10배 상승하고 네. 근데 이때는 막 예전엔 시총이 작으니까 더 크게 상승을 했는데 근데 128배. 중요한 거는 이 반감기 하락 기간이 거의 1년에서 1년 2개월이에요. 다 똑같이 지금 딱 그 기간이 딱 걸쳐 있어요. 1년 2개월? 그러니까 최고점 찍고 최저점 찍었을 바닥이 그게 1년 2개월. 1년에서 1년 2개월. 조정 그러니까 12개월에서 14개월. 조정 기간이 비트코인만 기준으로. 비트코인 기준. 다 지금 똑같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상승은 몇 개월이에요, 그러면? 저점 대비 상승은 계속 상승인데 사람들이 이제 체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점에서 물려 있는데 항상 상승장과 하락장의 기준은 내평단이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최저점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 지금 최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승장이 맞죠. 하지만 내가 평단이 그렇지. 이미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그 평단까지 가기 위해서는 최고점을 넘어야 된다는 느낌이 있고 적어도 한 5만 달러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기 때문에 주기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사람들이 뭐 똑같이 가겠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느니 그냥 받아들이고 안 갔을 때도 물론 대책은 세워놔야죠. 그러니까 이게 큰 그림으로 보니까 네.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되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승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승장이죠.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상승장이에요. 15,000불에서 올라왔으니까. 15,000불에서 물론 거기서 완전 바닥에서 못 샀지만 무릎에서 샀으면은 2배 된 거니까 지금. 네, 무릎에서 샀으면 그래도 한 40-50% 수익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장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알트코인 투자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근데 고점에서 물려서 밑에서 못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승장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실제로 여기 보실까요? 19년도 이후에 비트코인 계속 올라갔어요. 최저점 이후로. 19년도 이후로. 여기 18년, 네, 19년 1월일 거예요. 여기. 19년도 이후 계속 올라갔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없을 것 같은데. 1년 하락하고 3년 상승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물론 최고점, 최저점을 매도를 못 하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고요. 못 느끼는 거죠. 보통은 코로나 이후 때 올라가서 상승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시면 여기가 코로나가 여기 여기 엄청 길잖아요. 이게 70%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 최저점보다는 높지. 거의 근접하긴 했는데
조금 높아요. 그때 한 500만 원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최저점이 360이었는데. 그럼 360에 샀으면 400만 원에 샀어도 500만 원까지 와도 이득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상승장이 맞죠. 야, 근데 그걸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최저점에 살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고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거를 버틸 수 있을까? 여기 보면 3배 올라갔다가 다 까먹어. 다 까먹은 거예요. 진짜 한 360% 올라갔다가 수익률이 한 10%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은 야, 이게 손실회피 편향이라고 해서 내가 번 돈보다 와. 내가 얼마였는데 최고점 항상 나의 자산 가치는 최고점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항상 그때 지울 수가 팔면은 없어요. 이제 그때부터 또 날아가는 거지. 그렇죠? 이때 팔았으면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멘탈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밑에서 쭉 하락했다가 계속 손절을 할 거예요. 어느 순간에. 네. 그러다가 이제 최저점을 갔는데 이 최저점이 15,500이었잖아요. 네. 이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10,000 간다. 왜냐면 누가 봐도 여기 85% 빠졌으면 85% 빠지면 $10,000가 맞거든요. 저기 77% 빠진 네, 거죠. 77% 빠지면 $10,000가 맞다. 근데 기간은 딱 맞게 하락한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0 간다, 안 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안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겠죠. 못 사요, 생각보다. 근데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사기 시작을 한 거고. 근데 샀다가 떨어지면 더 사야 된다. 제가 그때도 계속 강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난 진짜 $10,000 보고 있어. 갈 거야. 라고 했는데 못 샀어요. 그럼 어떤 심리가 되냐. 아예 하나도 안 샀으면 $10,000 더 못 샀으면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20,000 가면은 $20,000까지는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겠지. 이제 2만 뚫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못 사요. 못 사다가 3만 뚫으면 야 이거 진짜 하락장 끝났구나. 그럼 사면은 $30,000에 샀어요. 31,000. 그러고 나서 이번에 SEC 규제 맞았어요. 25,000원으로 다시. 그러니까 25,000 가면서 다시 손절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기다려야지. 이번 SEC 규제되니까 다시 그래도 최저점까지 가지 않을까 했는데 25,000에 또 올라가요. 맞아. 25,000 갔다 지금 $30,000 갔어요. $30,000 가니까 이번에 다시 진짜 이번엔 찐이다. 이번에는 뭐 블랙롱 현물 ETF도 오고 하기 때문에 그때 또 살 거란 말이에요. 그때 또 사요. 조금 이따 또 물려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또 물려서 손절해서 다시 있다가 그럼 최저점 한 15,500이니까 그 정도까지 내려오겠지 하다가 한 25,000달러부터 25,000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25,000 떨어졌는데 아직 높아. 그렇기 때문에 또 비관론자가 되면서 또 못 사고 네. 다시 또 고점에서 사고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예 안 사는 것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사도 안 되고 그런 비중을 자꾸 조절해 나가야 되는 게 올해의 역할이고 내년에 이 반감기 때 큰 하락들이 있죠. 이 큰 하락을 한번 경험하고 그때 매수를 했으면 그냥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 대선 끝나면은 정고점 뚫려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지금 요즘에 또 날씨도 좋잖아요. 놀러 가고 제가 이번에 놀러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휴게실에 그 가평 휴게실에 갔었는데 사람이 진짜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아요. 남자 화장실에 밖에까지 줄 서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렇게 좀 날씨 좋으시니까 나들이도 좀 가시고 아니면 이게 산책이라도 좀 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석호님이 얘기해주신 그 3억 그걸 네. 가정하고 네. 본다면은 뭐 지금 뭐 3만 불에 사든 사실 뭐 35,000불에 사든 25,000불에 사든 상관없죠.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주식의 격언을 빌리자면은 그 앙드레이 코스톨라니 분께서 네. 먹고 수면제 우상향하는 자산 좋은 먹고 거 자라. 샀으면 자면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이게 참 그 사람 심리가 하락장 되면은 저도 아직도 하락장 되면은 조금 흔들릴 때도 있는데 이번 SEC 때는 이거는 좀 사야 되는데 더 살까 이 생각이 들었는데 비중 맞춰야지 해서 좀 못 산 건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많이 못 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건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그냥 매뉴얼대로 본인이 했던 대로 제가 지금 제 주변에 한 분 좀 젊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매일 $10,000씩 사라.
예를 들면 오. 매일 지금 10,000원씩 사고 야. 이제 최고점 그때 31,000불 갔을 때는 지금부터 매일 10,000원씩 팔아라. 그리고 만약에 상승이 크면은 더 많이 팔고 상승이 적으면은 꾸준히 팔고 매집할 때도 꾸준히 매집하다가 한 5% 막 10% 빠졌을 때는 좀 세게 사고 그런 식으로 매일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제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천천히 분할로 사시던지 아니면 뭐 매달 적립식으로 사시던지 모아만 가면은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뭐 3만 달러면 어떻고 뭐 평단이 25,000달러면 어떻고 아마 못해도 4만 달러라도 그 가격보단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수익률이 조금 더 크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뭐 분할해서 사는 거니까 네.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아놔야 되는 거고 딱 이 매집의 이 힘든 시간이 지금 1년 남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아,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에서 저는 처음 왔을 때 거의 2년 넘게 남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에서 1년 6개월이거든요. 길면. 그때 오면은 진짜 눈 떠보니까 그 돈복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돈복사라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마 기관들이 들어오고 개인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큰 기회 중에 한 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계속 모아 가셔야 되고 멘탈 관리에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오늘 또 되게 저는 그게 너무 인상 깊은 게 이렇게 가격적인 것도 투자를 하니까 당연히 수익률도 네. 중요하긴 한데 아까 그 파월 발언에서 네. 그 CBDC 네. 스테이블 코인 네. 얘기하면서 그런 게 이제 이런 암호화폐 생태계 네. 비트코인과 연관되어 있어서 네. 그런 미래까지도 물론 가능성이지만 펼쳐질 수 있다는 네. 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단순히 이렇게 막 그쵸. 약간 그 게임 그렇게만 해석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했던 게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에 얘기했으면 욕을 엄청 먹었을 거예요. 네.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로 만들고 전통 금융시장에 반항해서 만들었고 이번에 상승한 것도 은행 리스크 있을 때 비트코인이 상승했는데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의 가격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으로 무조건 전통시장으로 하고 중앙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술 자체는 탈중앙화지만 그거를 이제 사고 파는 기관들이 중앙화 그 전통 금융시장으로 편입이 돼야지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제가 제일 큰 리스크 지금은 아니고 한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 뒤에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진짜 화폐로서 아까 파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 또 하나 진짜 중요하게 봤던 게 암호화폐랑 스테이블 코인을 구별해서 얘기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라고 했는데 암호화폐는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비트코인은 화폐랑 자산이랑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지금은 자산으로서 가치로 그 정도 올라가는 거고 근데 비트코인이 실생활에 화폐를 쓸 거라고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쓸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가 뭐 진짜 핵전쟁 일어나서 기관들이 없어지고 이러면은 비트코인을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또 오히려 화폐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하면은 반대로 그때는 미국은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말고 다른 것도 많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산으로서 좀 더 가치를 좀 더 두고 아마 단기적인 어떻게 1, 2년이잖아요. 이게 당기면 당길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약간 이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는 게 아까워요. 그렇죠. 그냥 자산으로 갖고 싶어. 그러니까 결제용으로 대해서는 나중에 계속 또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쪽보다 전통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제도화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그게 이제 추측만 되어 있던 게 눈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더 무서운 거는 기관들이 매집하기 위해서는 싼 가격에 더 매집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하면 더 흔들 거거든요. 그런 흔들림이 몇 번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멘탈 관리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석훈님 오늘 뭐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투자자 장석훈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